리터러시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죠.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초등학생이 글을 읽고 쓸 줄 안다고 해서 신문사설을 이해하고 쓸 줄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디지털도 조금 안다고 해서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디지털이 중심이 되는 시대죠. 이런 세상을 살아가려면 디지털 지식도 필요하고 디지털을 기능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능력도 갖춰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갖춰야 될 능력을 저희 협회는 크게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리터러시입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3D 프린터, 드론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들을 이해하고 또 이런 기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을 이해해야 하죠. 순기능은 강화하고 역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인문학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디지털 테크놀로지 리터러시라고 부릅니다. 둘째는 디지털 데이터 리터러시인데요.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허위 정보가 늘어나는 세상이잖아요. 데이터 기반, 팩트 기반의 사고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모든 데이터는 디지털화되고 있고 이런 디지털 데이터를 조사 분석해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을 디지털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셋째는 디지털 컨텐츠 리터러시인데요. 데이터를 가공하면 정보가 되고 정보를 체계화하면 지식이 되죠. 컨텐츠란 데이터, 정보, 지식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는데요. 어떤 특정 소재나 내용에 여러 가지 문화적 공정을 거쳐서 가치를 부여하거나 가치를 드높인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디지털 컨텐츠 리터러시라고 부르는 거죠. 1인 미디어 또 소셜미디어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모든 사람은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하는 동시에 생산자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매력적으로 디지털 컨텐츠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은 미래 인재에게 꼭 필요한 필수 역량입니다. 넷째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디지털 미디어상 데이터, 정보, 지식 이런 것들을 비판적,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도 있어야겠지만 이제는 세상의 모든 데이터, 정보, 지식, 컨텐츠 이런 것들이 디지털화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또 세상과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것들을 잘 찾고 활용하고 공유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죠. 그러한 능력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포함됩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비판적 사고가 가장 중요했죠. 그러나 누구나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유통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비판적 사고에 앞서 미디어별 특징을 일단 이해해야 되겠고요. 또 디지털 세상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사실 비판적 사고력이 없어서 허위 정보를 생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비판적 사고만 있고 누군가와 갈등하면서 악의를 가지고 허위 정보를 생산해내거나 그런 경향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 사고에 앞서서 관계 능력, 공감 능력, 갈등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5째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입니다. 미래 세대는 이제 대부분의 일상과 업무를 디지털을 통해서 하게 되겠죠.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들과 만나고 또 소통하는 법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공간에서 에티켓과 매너를 지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아날로그 세상에서 커뮤니케이션과 디지털 세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같으면서도 좀 달라야 합니다. 본질은 같지만 미디어 특성이 다르니까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실제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습을 보면 본질은 훼손되고 미디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막 사용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디지털 리터러시에서 필요한 5가지 능력을 말씀드렸는데요. 미래 인재는 이제 이러한 5가지 능력을 지식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모두 고르게 갖춰야 합니다.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이러한 5가지 능력 외에도 더 있죠. 디지털 활용 능력을 갖췄다 하더라도 실제 활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겠죠. 또는 절제하지 못하고 과용한다거나 좋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겁니다. 실제 학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미래 꿈을 키우는 데 활용해야 되겠죠.
실제 활용해야만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면 이렇게 디지털을 잘 활용하는 사람 중에 디지털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사람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것도 문자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모습은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디지털을 실제 생활에 잘 활용하는 것만큼 절제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왠지 불안하잖아요. 디지털은 일단 익숙해지면 편하고 재밌기 때문에 쓰다 보면 점점 의존도가 높아지고 또 중독성도 강합니다. 그러다 보면 과용하기 쉽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은 잘 쓰면 득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니까요. 디지털의 잘못된 사용은 나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디지털은 타인을 돕고 세상에 이롭게 쓰일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죠. 남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디지털 활용 능력을 타인을 괴롭히고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데 악용하지 않고 건강하게 활용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능력보다 시민의식과 공동체를 향한 태도가 더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죠. 건강한 디지털 시민으로서 도덕성을 갖추고 법도 준수해야 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의 질서와 예절을 지켜야 되는 동시에 타인의 초상권, 저작권 이런 것들은 존중을 해줘야겠죠. 자신의 것은 보호할 것은 또 보호해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눔과 공유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클라우드 시대이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하는 것보다는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진정한 디지털 리터러시는 개인의 활용 능력이 아닙니다. 사회와 공동체를 향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한 마음가짐과 실천 행동에 따라서 완성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죠. 전통적인 매스미디어 중심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좀 더 확장해서 보면 단순한 인지적 개념을 넘어서 감정적, 미적, 도덕적 이런 개념까지 포함을 하죠. 최근에는 뉴미디어를 포함하고 또 미디어의 접근, 분석, 평가, 창조하는 그런 능력까지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 중에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와 공통 분모가 있죠.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 리터러시와 디지털 컨텐츠 리터러시를 일부 포함하기도 합니다. 가트너 그룹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2년경에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진짜 정보보다 허위 정보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최근 미디어상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의 양상을 보면 전통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접근만으로는 다소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컨텐츠 소비자인 동시에 컨텐츠 생산자이기 때문에 비판적 사고를 넘어서 생산자 윤리까지 갖춰야 되기 때문이죠. 그 면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넘어서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컨텐츠 리터러시를 갖춰야 합니다. 최근에는 허위 정보를 만드는데 디지털 기술이 많이 접목되고 있죠. 딥페이크 기술이 바로 그런 예입니다. 가짜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죠. 과도한 디지털 성형도 일종의 허위 정보라 볼 수 있습니다. 또 SNS에서는 인공지능이 해주는 컨텐츠 큐레이션 서비스 때문에 컨텐츠 소비 편향성이 강화되기도 하죠. 이제는 미디어 리터러시도 미디어 자체만 봐서는 안 되고 미디어에 적용되는 디지털 기술 변화를 파악하고 이 기술이 어떠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갖고 있는지도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 리터러시가 필요한 거죠. 사실 이런 디지털 기술을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데 사용하는 것이 비판적 사고가 부족해서라고 볼 수는 없죠. 관계와 갈등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미디어 중심의 접근을 넘어서 사람들 간의 관계의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사람들 간에 어떤 이슈가 발생되고 어떤 갈등 문제가 발생되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디지털 세상에서 관계를 맺고 잘 소통하고 발생되는 이슈를 잘 관리하고 또 갈등 관리를 할 줄 아는 이러한 능력이 바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입니다. 무엇보다 미디어가 매스미디어 중심에서 소셜미디어, 디지털 미디어 중심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이제는 생활의 기반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상 중심으로 변하고 있죠. 디지털 세상에서 생활하는 비중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법과 윤리를 지키는 이런 디지털 시민의식도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넘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의 그런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최근 디지털 리터러시가 더 중요해지고 또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는 디지털 기술 중심의 사회가 될 겁니다.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은 상당한 권력을 가질 수 있겠죠. 이 권력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이 디지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수의 삶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개발해다 인류가 멸망에 이르는
그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디지털 교육은 그 소수가 건강한 디지털 홍익인간이 되도록 하고 다수의 대중은 비판적 사고를 갖추고 디지털 기술이 인류가 발전하는 방향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지켜보고 또 필요한 경우에 행동하고 사회 문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디지털 시민으로 양성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도구를 다루는 법은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스스로 배우죠. 스킬만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잘 활용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죠. 테크놀로지와 자신이 갖고 있는 스킬을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요. 지금까지 사회가 능력만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제 미래 인재는 디지털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건강한 능력과 태도를 모두 갖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목표는 디지털 능력자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홍익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학생들한테는 좀 쉽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디지털 어벤져스가 되어야 된다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디지털 어벤져스가 되고 또 디지털 어벤져스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에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